LG 감독 하실 때 3년 동안 최종 성적이 6위, 6위, 7위였습니다. 오신다고 한 소리 듣고 제가 짐 싸갖고 바로 강주로 저 혼자서 거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들이 네, 네. 막 강하게 막 하와이 전주를 하는 막 97년도 시즌 종료가 되고요. 네. 트레이드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 그 이정범 선수도 그 방해를 받게 되고 네. 선동열 이제 선수도 일본을 가게 되고 김성환 감독도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꼴찌 후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코치들이 거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들이 네. 네. 막 강하게 막 하와이 전주를 하는데 막 강하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팀이 아닌데 이제 코치들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좀 어떤 팀 전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해태하면은 군기 세고 그리고 좀 빡센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코칭 스태프는 선수를 그렇게 안 잡았더라고요. 오히려 선후배 그렇지, 위계가 그렇지. 좀 셌고 코칭 스태프는 오히려 다른 팀보다 그랬죠. 훨씬 유연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7년도에 하와이 항명 사건이라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서치했던 걸로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채근 코치님이 후배인데 이제 코치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군기 좀 잡아라. 선수도 이제 전력 약화됐으니까 좀 이제 선수를 놀러 다니지 못하게 좀 체크해라. 이렇게 돼서 새벽 1시 반쯤에 장채근 코치님이 이순철님 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선수들 막 전화하는데 1시 반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순철 님이 이제 아니 선수 자고 있는데 짜증나게 이 시간에 전화했다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런 와중에 유나모 코치님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순철 너 최고참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다고 해요. 근데 이순철 님이 분노 게이지가 이게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유코치님하고 이제 약간의 언쟁과 약간의 몸의 터치가 이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이제 알려진 게 이게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그래요. 전반부는 맞고 후반부는 좀 다른 면이 후반부는 있어요. 유남 코치님하고 이렇게 언쟁과 약간의 몸 터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전반부는 맞는 것 같고요. 후반부는 좀 다르고 후반부는 그 박재영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선수들 가지고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코칭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해태 스타일답지 않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훈련 스케줄도 그렇고 훈련 양도 그렇고 선수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씩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선배들 코치들이 그렇게 하면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갖지 표출을 못 하잖아요. 표출 못 하죠. 그러니까 꼭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나가다 걸린 것 같아요. 밤에. 그런데 아침 7시 기상이에요. 아침 7시 기상인데 7시 기상을 해서 그 하와이 그 호텔에서 앞에 그 와이키키 해변 옆에 그 무슨 해변인데 거기 알라모아나 해변. 비치 알라모아나 비치로 이제 산책을 갔다가 와서 밥을 먹고 씻고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누가 하와이 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지. 나가서 이제 그거 이제 걸린 거지. 그게. 그런데 나갔는데 코치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유흥 주점에서 코치와 선수가 만나버린 거야. 그러면 그건 코치가 참아야 되는 거잖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들 빨리 나가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제. 그래서 점검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근데 그러면 나가는 선수만 잡아야지. 아침 7시 기상 그 훈련이 힘든데 그 새벽 1시에 자다 깨면 잠 안 오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때 최고참이셨고. 그런데 그다음에 장채영 코치가 전화를 1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광상 뭐냐? 뭐냐 지금? 야 나가는 건 잡아야지. 그거 이제 짜증을 낸 거지. 그러면 잠을 못 잔 거야. 아침 7시까지. 맥주를 마셔도 잠이 안 오고 운동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호텔 정문에서 다 모여갖고 그 비치로 이제 산보를 나가는데 유나무 코치한테 가서 코치님 우리를 점검하는 건 좋은데 훈련도 힘들고 하니 나가는 사람을 잡으십시오. 저렇게 자는 사람까지 밤에 점검에 깨면 이게 뭐 잠하수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나무 코치가 그 선수들 다 이제 아침 산보 나가러 모여 있는데
니들이 새끼들은 나가니까 하면서 나를 총 미인 거야 이렇게. 그거를 후배들은 이제 폭행으로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는 급기야는 이제 최고참도 막 손찌검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후배 김종수. 아니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싹 데리고 훈련 보이콧으로 나가버린 거야. 나는 이제 비치가로 가버리고 아침에 이제 비치가에 가서 야 이제 선배가 이제 하다 못해 이제 후배 폭행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커져버린 거지. 그 약간 오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 혼자 훈련을 참가를 안 했으면 됐는데 그 불만들 쌓인 부분에 최고참까지 손을 댄다고 얘는 갈 때까지 간 거다 생각하고 싹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훈련 보이콧을 해본 거야. 그게 하와이 사건이 돼버린. 근데 그래도 사건은 잘 마무리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또 김홍현 감독 만나서 우리가 그게 막 엄청 설득 많이 했어요 그때. 이게 야구를 잘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야구를 어중간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옷을 벗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엄청나게 설득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사건이 98년도에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는데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까? 한 50%? 60%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때는 이미 제가 하양세이기 때문에 하양세고 그 하와이 사건이 전부다는 아니고 마지막 이제 그 김홍룡 감독하고 완전히 그 틀어지게 된 계기가 타석을 이제 대수비를 나갔는데 타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걸 나오라는 거야. 대수비로 경기 이렇게 교체됐다가 대수비 나갔다가 나오란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거는 그 뭔가 요거 삔또 상을 만든 혼자서 이제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저 사람하고는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수모를 받아가면서 뭐 야구를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삼성 가셨는데 김웅룡 감독님이 다시 삼성 감독으로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3년을 있었는데 선수 1년, 코치 2년을 있었는데 첫 해에 이제 한 해 하고 회사에서 선수가 더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하향세고 막 이러니까 뭐 와서 내가 이렇게 야구를 나이 먹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됐다고 이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코치 연수도 보내주고 해서 2년째가 되고 끝나고 이제 혜태가 이제 아주 안 좋으니까 또 삼성에서 우승을 못 하니까 이제 여행 보낸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신다고 한 소리 듣고 제가 짐 싸갖고 바로 강주로 저 혼자서 뭐 있어봐야 저 쓰지 않을 야구가 거니까. 참 희한해요, 위원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인연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다른 팀에서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뒤도 안 알아보고 그냥 딱 짐 싸고 광주로 갔죠, 집으로. 그래서 혜태를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환 감독이 감독이 됐죠. 혜태. 네. 마지막 감독인데 혜태. 그런데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기아에서 먼저 김성환 그때는 감독님이 이제 혜태에서 예. 콜을 하셨구나. 네, 먼저 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나 김성환 감독 친했으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야구를 좀 눈을 좀 뜨고 뭐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혜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좀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다르셨죠, 혜태랑 삼성이랑 야구가. 많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선진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많아서 살짝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LG에서 콜이 온 거예요. 코치로. 예, 코치로 오라고. 그래서 또 뒤도 안 돌아보고 김성환 감독을 배신하고 가버렸지. 그래서 LG로 하셨고. 예, 그래서 LG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서 배운 걸 LG가 좀 확인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 두 팀 가서. LG 가셔가지고 잘 되셨어요. 내가 감독까지 했으니까 잘 네. 된 거죠. 예, 성적을 못 내서 그렇지. 코치를 하시다가 바로 파격적으로 감독이 되셨습니다. 네. 이때 이제 2003년도잖아요. 이때 2003년도 10월에 LG 감독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그 감독 선임 과정의 비하인드가 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는데 그 이제 감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마무리 훈련을 하러 호주로 이제 블랙타운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갔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가 있는데 소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 3, 4일 됐나? 그러니까 전혀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요즘에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LG에서 그렇죠. 코치 오라니까 갔는데 저는 LG에 무슨 연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구단 내부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추천을 해갖고 그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전혀 뭐 생각지도 않으시다가 딱 그냥 바로 되신 거네요. 네. 당시에 이제 LG를 어떤 식으로 그 바꿔놓고 운영할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에 LG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너무 그 개인주의다. 팀이 뭔가 모래알 같다. 이거를 좀 더 결속력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태에서 야구를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LG에서 공교롭게 네. 위원님이 LG의 프랜차이즈 스타들하고 조금 관계가 껄끄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훈 이제 그 네. 기타 사건이 그래서 난 거죠. 네, 이상훈 선수하고 그 신인 3인방이죠. 유지현, 김재현, 송빈 모두 FA나 트레이드로 타 팀으로 이적하거나 떠밀리시 이제 은퇴하게 돼요. 이때.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이상훈 선수하고는 기타 연주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젠가도 그 이상훈 의원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그 오해는 이제 다 풀었는데 오해는 다 풀었는데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좀 절실하게 느꼈는데 분야가 다르니까 걔가 어떤 식으로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감독이 되니까 이제 코치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기타 친다고? 이상훈 선수가 캠프에 가서 2인 1조로 방을 쓰잖아요. 네네. 캠프에 가면. 근데 다른 후배 선수도 있는데 혼자서 그냥 기타를 치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한 가지 하고 낙하에서 경기할 때 마무리 투수니까 한 6회까지나 기타 연습을 하고 치고 있다가 이제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팀워크 문제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자 노는 팀들을 좀 하나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 치는 건 자유니까 낙하하고 캠프지만에서는 기타를 좀 치지 말고 뭐 집에서 치든지 어디 가서 개인 연습을 하라고 해라. 그거는 좀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되면서 가을 훈련을 할 때 코치에게 그걸 이제 지시를 한 거지. 낙하하고 캠프지만 기타를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말이 그렇게 전에 안 왔다는 거야. 기타 치지 마. 자꾸 사례들이시네. 아니, 기타 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무작정장 기타 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훈 성질 파가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겠지 이제. 쥐가 뭔데 나한테 기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나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상훈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이지만 상훈아 미안하다. 어쨌든 그것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지 선배가 그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풀고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사과하셨나요? 내가 했어야 됐는데 나도 젊고 나도 뭐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 나이가 44, 10분이 안 됐지. 44세 그랬으니까 43 뭐 이렇게 됐어요. 43.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막 이래서 근데 감독님 저는 진짜 그때 그렇게 전달 안 받았습니다. 기타를 무조건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받아서 그랬다고. 전한 사람이 그렇게 안 전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미 입에 물은 엎질러 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배로서 미안한 것이니까 조금 더 슬기롭게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해라고 이제 뭐 하야를 하고 했었죠. 좀 잘 푸신 거네요. 예, 그랬었죠. 요즘은 뭐 자기 표현할 때도 많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발전해 가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상하였어. 상하 관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화가. 트렌드죠. 그 시대의 트렌드. 지금 잣대로 옛날 걸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사형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맞고도 허리가 튼튼한 거 보면 저희는 그 안 맞으면 좀 이상했었죠. 대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도 일주일에 3번씩 안 맞고 지나가면 막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 막 이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해야 돼요? 이 이야기 할수록 저희 자꾸 꼰대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과거 이야기니까 뭐. 위원님 훅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2004년도에 갓 입단한 이용규를 기아로 이적시켰습니다. 아니 그 이영규 선수가 야구를 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첫 해에 들어와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투수가 필요했어요. 투수가 워낙 그러니까 LG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선수 중에 타자도 없지만 투수도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할 때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투수 보강류에서 이용규가 그렇죠.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또 저쪽에서는 이제 야수가 필요하니까 외야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영규를 이야기를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우리는 그래도 좀 외야수를 좀 쓸만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영규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냈는데
연규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또 부메랑으로 다시 네, 돌아오는. 네, 네, 네. LG 감독 하실 때 3년 동안 최종 성적이 6위, 6위, 7위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야구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야구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그것이 실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력이 좀 떨어지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구단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야구가 많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면 되겠지. 그게 막연하게 너무 생각하겠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후배들이 감독을 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가 만든다. 전력을 확실하게 감독이 됐을 때는 앞뒤 재지 말고 좋은 전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그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위원님 감독하실 때 그때 보시면은 성 감독님 계시고 감독님, 뭐 조보명 감독님 조금 더 앞서서 뭐 김재박 감독님 계시지만 네. 그분들이 다 40 초중반에 다 감독님이 되신 거더라고요. 네. 요즘 보면은 굉장히 젊은 그렇죠. 나이에 다들 되신 거잖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젊은 감독들. 저는 야구 감독은 경험도 많고 그 경험 많은 바탕 위에 차분하게 좀 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운영도 그렇고. 네. 뭐 다른 종목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특히나 그 요소에 많잖아요.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팀을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대가 너무 젊은 것보다는 50대 중반 정도. 근데 감독님도 젊을 아니 그러니까 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것을 야구 감독이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주영이 저한테 뭐가 실패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 혼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너무 젊어서 또 감독하고 나오면 다시 어디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도 불편해지게 되고. 박주영 의원님이 현장에 들어가기 힘든 줄 알아요? 야구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후배들이 지금 다 후배들이 감독이잖아요. 뭐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그렇죠. 그 선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후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야구 너무 잘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픽해서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게. LG가 작년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우승 못하다 우승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LG 팬들한테 한 말씀. 저는 거기에 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한 일원이었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는 뭐 LG에서 야구 감독을 하다가 성경하고 잘렸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아쉬움이나 원한이나 뭐 이런 게 뭐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미련은 좀 있으시죠. 네? 아쉽죠. 약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제3자적 위치에서 모든 팀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 이런 걸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LG가 우승한 부분에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고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LG 트윈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죠. 저 나름대로는 수석 코치니까 선동열 감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만날게요. 하고 정보원하고 소잔을 먹으면서 물었죠. 이정범의 생각을. 그랬더니 야구를 계속 선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보원 근데 감독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